그 밤 주영채의 기억은 잘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려졌다. 패션쇼가 끝나자 주영채는 플래시보다 먼저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표절 논란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사냥 신호가 됐다. 쇼장 밖에서 쏟아지는 욕설은 그녀의 이름을 갈기갈기 찢었고 주영채는 그 찢긴 조각들이 결국 공난수까지 베어버릴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주영채는 도망쳤다. 도망쳐서 숨을 곳은 하나뿐이었다. 공난숙의 집. 늘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 기대는 곳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가진 방패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주영채는 숨이 끊어질 듯 했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바닥에 무릎이 꺾였다.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 그 말을 뱉는 순간 주영채는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영채는 약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안다. 약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잔인해진다. 공난숙은 놀라지 않았다. 공난숙의 눈에는 딸의 떨림이 감정이 아니라 사고 위험으로 보였다.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했다. 울든 떨든 상관없었다. 단 입만은 열지 말아야 했다. 공난숙은 차갑게 잘랐다. 지금은 말하지 마.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나까지 끌고 내려가. 위로가 아니라 계약서 같은 말이었다. 주영채는 그 말이 더 숨막혔다. 엄마가 나를 안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발목을 잡지 않게 묶어두는 느낌이었다. 그때 주방에서 홍세프가 조용히 나왔다. 따뜻한 그릇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이거 드세요. 지금은 정신부터 잡아야 해요. 홍세프의 친절은 이상하게 정확했다. 위로를 하려는 사람의 친절이 아니라 상황을 계산하는 사람의 친절 같았다. 공난숙은 홍세프에게 짧게 말했다. 진정시키는 건 내가 해. 달래라는 뜻이 아니었다. 조용히 만들어라는 뜻이었다. 주영채는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몸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속이 따뜻해지는 안정이 아니라 머리 위로 무거운 덮개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주영채는 스스로 변화를 알아챘다. 말이 느려지고 눈 깜빡임이 달라졌다. 떨림이 멈추는 대신 멍해졌다. 왜 내가 조용해지지? 그 질문이 떠오르자 공포가 더 선명해졌다. 홍세프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몸이 먼저 꺼지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더 섬뜩했다. 누군가의 꺼짐을 너무 익숙하게 설명하는 목소리였으니까. 주영채는 공난숙을 봤다. 공난숙은 표정이 없었다. 모르겠다는 얼굴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얼굴인지 분간이 안 됐다. 엄마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기억의 순서가 흐려졌다. 쇼장 밖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밤 가장 위험한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중요한 것부터 빠르게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주영채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다.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텅 비었다.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포가 사라진 이유를 모르는 게 더 무서웠다. 주영채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순했다. 어제 나 여기 있었어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공난숙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공난숙은 곧바로 숨겼지만 주영채는 봤다. 그 흔들림이 걱정인지 계산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영채 머릿속에 한 가지가 또렷해졌다. 내가 어젯밤을 잃은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버린 거야. 주하늘은 새벽부터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그는 기사보다 댓글을 먼저 봤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파멸을 원했다. 그 파멸의 칼날은 항상 가장 약해진 사람에게 향한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정원은 잠을 못 잔 목소리였지만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정원은 누군가의 몰락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워지는 방식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원 씨, 영채가 공난숙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젯밤 몇 시간이 통째로 비었다는 얘기가 돌아요. 차정원은 짧게 답했다. 기억 공백이면 누군가가 손댔다는 뜻이죠. 그 공백은 곧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공난숙 집. 주영채는 주방을 자꾸 봤다. 홍세프는 식기를 정리하면서도 주영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주영채가 물었다. 어제 내가 뭐 먹었지? 홍세프는 자연스럽게 웃듯 말했다. 속 편해지는 거요. 어제 속이 다 뒤집혔잖아요. 말이 뭉뚱그려져 있었다. 뭉뚱그린 말은 덮개다. 덮개가 있다는 건 숨긴 게 있다는 뜻이다. 그때 공난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황 실장. 진태석의 해결사. 공난숙은 받기 전에 주영채를 한번 봤다. 조용히 있어. 그 눈빛 하나로 딸의 입을 잠갔다. 황 실장은 균일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어젯밤 주영채 씨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공난숙 손끝이 차가워졌다. 봤는지 들었는지는 곧 입막음이라는 뜻이다. 공난숙은 평정한 척 말했다. 지금 쉬고 있어. 뭘 봤든 뭘 들었든 모를 거야. 황 실장이 낮게 되물었다. 모를 거라고요? 그 한마디는 질문이 아니라 모르게 만들겠다는 경고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에 차정원이 서 있었다. 공난숙은 문을 열기 전 홍세프를 봤다. 홍세프는 당황하지 않았다. 무표정은 감정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이미 감정을 끝낸 얼굴일 때가 많다. 공난숙은 문을 열었다. 차정원은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들어와 곧바로 주영채를 봤다.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되지 못했고 문장 끝이 흐려졌다. 차정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영채야, 괜찮아? 주영채는 대답 대신 이상한 질문을 했다. 정원씨, 어제 정원씨 봤어? 차정원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접 본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주영채 귀에 심었다는 뜻이다. 이름을 심는 건 사람을 흔드는 방식이다. 차정원은 주영채 손목을 잡았다. 흐릿한 자국이 있었다. 잡힌 흔적인지 눌린 흔적인지 애매했다. 애매함이 더 무서웠다. 증거가 되지 않게 남긴 흔적일 수 있으니까. 차정원이 공난숙을 똑바로 봤다. 회장님, 어젯밤 무슨 일 있었죠? 공난숙이 비웃었다. 내 집에서 신문하러 왔어? 차정원은 담담했다. 신문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짧게 2번. 모니터에 황 실장이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의료진과 구급키트까지. 명분이 도착했다. 황 실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응급보호 조치로 병원 동행하겠습니다. 공난숙은 보고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보고했을까? 이 집안에서 누가 입을 열었을까? 공난숙 시선이 홍세프에게 갔다. 홍세프는 조용히 서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더 의심스러웠다. 차정원은 황 실장의 명분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했다. 좋습니다. 병원 동행 저도 같이 갑니다. 황 실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치는 통제를 깨는 단어다. 황 실장이 잘났다. 차정원 씨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차정원이 즉시 받았다. 보호자는 공난숙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인입니다. 그 순간 주영채가 굳었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듯했다. 주영채가 중얼거렸다. 서명이 지워졌어.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영채는 멍한 얼굴로 덧붙였다. 어제 누가 지우라고 했어. 그 다음 말이 나오려는 순간 주영채는 머리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다. 기억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계속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멜로는 잔인하게 끼어들었다. 문이 열리며 진세훈이 들어온 것이다. 진세훈은 주영채의 남편이었고 한때 주영채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리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주영채가 사랑한 건 진세훈이 가진 건양의 문이었다. 반대로 진세훈은 주영채를 사랑한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영채를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 사랑이 계산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죽는다. 진세훈이 주영채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너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주영채가 그 말에 눈이 흔들렸다. 사고라는 단어는 사랑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진세훈이 공난숙을 보며 낮게 말했다. 장모님, 이 상황을 왜 키우십니까? 공난숙이 차갑게 받았다. 키운 건 내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늘 이런 판을 만들었지. 진세훈은 차정원을 봤다. 눈빛이 날카롭게 좁혀졌다. 차정원 씨가 여기 왜 있어? 그 질문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오래 쌓인 불쾌감이 들어있었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건양가에서 차정원은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칼 같은 존재다. 진세훈은 그 칼이 자기 결혼을 흔든다고 느껴왔다. 차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영채 씨 상태가 정상 아니에요. 진세훈이 비웃듯 말했다. 정상? 원래부터 정상이었나? 주영채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정확한 곳을 찌른다. 주영채는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머릿속이 미끄러져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영채는 차정원이 아니라 진세훈에게 매달리듯 말했다. 세훈 씨, 나 어젯밤이. 진세훈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끝까지 듣는 순간 책임이 생기니까. 사랑이 남아있으면 책임이 따라오지만 사랑이 식으면 책임은 공포가 된다. 진세훈은 차갑게 잘랐다.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 한마디로 주영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영채가 기대한 건 위로가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확인이었다. 하지만 진세우는 같은 편이 아니었다. 진세우는 이미 아버지 진태석 쪽의 질서 안에 있었다. 주영채는 그걸 느끼자마자 손이 떨렸다. 세훈씨 나 잡혀가. 진세우는 아주 짧게 한숨을 쉬었다. 잡혀가면 너만 잡혀가면 다행이지.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버리겠다는 통보였다. 공난숙이 진세훈을 노려봤다. 너 지금 내 아내를 내 입으로 죽이는 거야. 진세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장모님 솔직히 말해서 영채는 이제 짐입니다. 그 순간 주영채 안에서 뭔가가 꺾였다. 주영채는 늘 남을 탓하며 버텼지만 지금은 탓할 힘도 없었다. 자신이 짐이 되는 순간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주영채는 눈물이 올라왔지만 울면 더 약해 보일까봐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머릿속이 툭 끊기며 그 끊김 사이로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다. 서명 지워 회장실. 진세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단어들을 알아듣는 사람이었다. 회장실 서명 삭제. 그건 단순 가족 싸움이 아니라 건양의 심장에 닿는 말이다. 진세훈은 순간적으로 주영채의 입을 막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서 진세훈은 더 차갑게 말했다. 그만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 주영채는 그 말에 완전히 깨달았다. 진세훈은 자신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닫으려 한다. 사랑이 아니라 봉인. 그 봉인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더 잔인했다. 주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훈씨 너 지금 나 버리려는 거야? 진세훈은 답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 되니까. 진세훈은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난 살아남아야 해. 그 말은 너는 내 생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주영채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믿었던 결혼이 결국 진세훈에게는 보험이었음을 이해했다. 보험은 손해가 나면 해지한다. 주영채는 공난숙을 봤다. 공난숙은 표정이 없었다. 공난숙에게도 딸은 딸이지만 판의 조각이었다. 주영채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지키지 않는다. 각자 자기 목숨을 지킨다. 차정원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아주 낮게 말했다. 영채야 지금은 기억보다 기록이 먼저야. 말이 끊기면 감각이라도 말해. 누가 있었는지 소리가 어떤지. 주영채는 울음 같은 숨을 뱉었다. 남자 칼칼한 목소리 금속 소리 그리고 스위스. 공난숙 몸이 굳었다. 스위스는 돈 비자금 계좌. 공난숙은 그 단어가 왜 주영채 입에서 나오자마자 진태석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황 실장이 낮게 말했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이동하시죠. 진세훈이 황 실장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빨리 정리하세요. 그 말은 주영채에게는 마지막 못이었다. 남편이 보호를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정리를 말했다. 주영채는 그 순간 결혼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사랑의 끝은 이혼 서류가 아니라 상대가 내 인생을 정리라고 부르는 순간이다. 주영채가 마지막으로 진세훈을 붙잡았다. 세훈씨 나 진짜 무서워. 진세훈은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 힘만 풀어버렸다. 잡고 있는 척 놓는 방식이었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대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면서도 버리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진세훈이 낮게 말했다. 영채야 내가 조용히만 하면 나중에 생각해볼게. 그 말은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한 당근이었다. 주영채는 그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뻔했다. 희망은 사람을 쉽게 굴복시키니까. 그런데 주영채의 입에서 갑자기 다른 단어가 튀어나왔다. 차기범. 차정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차기범. 정원을 키워준 아버지. 살인 누명 조작 사건의 중심. 그 이름이 왜 주영채 입에서 나오지? 누가 그 이름을 주영채 귀에 심었지?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표절이 아니었다. 진태석이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조작, 살인, 누명 그쪽으로 판이 꺾이기 시작했다. 주하늘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실 접근 로그 삭제 전 외부 접속 흔적 확보. 시간대가 영채 이동 전후랑 겹쳐. 차정원은 조용히 결론을 세웠다. 진태석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면 확인하고 지우고 입을 막는다. 그런데 그 행동이 모이면 그림이 된다. 스스로 증거를 쌓는 그림.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영채는 점점 창백해졌다. 기억이 올라오려 하면 통증처럼 막혔다. 주영채는 속삭였다. 정원씨 나 어제 누가 스위스라고. 차정원이 낮게 물었다. 누가 말했어? 목소리 기억나? 주영채가 숨을 떨며 답했다. 남자 그리고 칼소리. 차정원 머릿속에 홍세프의 주방이 스쳤다.
확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은 시작됐다. 누군가가 공백을 만들었고 공백 속에 돈과 회장실과 삭제가 있다. 그리고 멜로의 파탄은 더 선명해졌다. 병원 복도에서 진세우는 공난숙을 붙잡고 낮게 말했다. 장모님,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저는 영채 손절합니다. 공난숙이 비웃듯 말했다. 손절? 내가 손절할 처지야? 내 아버지가 너부터 버릴 텐데. 진세훈의 눈이 흔들렸다. 공난숙은 진세훈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진세훈은 언제나 후계자라는 자리에 기대 살았다. 그런데 그 자리는 진태석이 주는 자리다. 진태석이 빼면 끝이다. 진세훈은 그 공포 때문에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주영채는 멀리서 그 대화를 보며 눈이 젖었다. 남편이 나를 두고 거래를 한다. 그걸 보는 순간 주영채의 사랑은 분노로 변했다. 사랑이 분노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카드로 쓰는 걸 보는 순간.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영채야, 너 버티면 돼. 너를 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내 기억이 아니라 내가 남기는 기록이야. 주영채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정원씨, 세훈씨는 날 버렸어. 차정원은 대답 대신 한마디만 했다. 그 버림이 내 무기가 될 거야. 주영채는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다. 서명 지워 회장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세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진태석. 진세훈은 받지 못했다. 받는 순간 주영채를 완전히 버리는 선택이 확정되니까. 그런데 진세훈은 이미 선택을 하고 있었다.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버릴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다음 편이 한 장면이 모든 걸 갈라놓는다. 병원 기록을 누군가가 수정하려 든다. 진세훈은 아버지 편을 들며 정리에 동참할지 아니면 주영채의 입에서 나온 단서회장실 삭제 스위스 차기범을 붙잡고 아버지를 배신할지 선택해야 한다. 주영채는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복수를 배운다. 공난숙은 딸을 살리면 자신이 무너지고 딸을 버리면 딸이 폭탄이 된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기록으로 진태석의 지우기를 뒤집는다. 그리고 홍세프는 조용히, 너무 조용히 말한다. 사랑이 무너지는 날이 판이 바뀌는 날입니다. 주영채는 그날 밤을 잃었지만 그 밤이 남긴 건 하나다. 진세훈에게서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 확인된 순간 주영채는 더 이상 약한 조각이 아니다. 버려진 조각은 가장 날카롭게 사람을 벤다.